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에 북토크 하려니까 설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저희 2분기죠? 1, 2, 3, 4, 5, 6. 네, 2분기를 이제 마감하는 책으로 이제 경제 경영도서 했었고, 이제 마케팅 책을 좀 해봐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침 또 읽고 싶었던 책이 투표로 잘 결정이 돼 가지고 네, 이 책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은 다 안 읽으셨죠? 네. 그럼 막 제 맘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네요. 네. 음. 사실 그 내 분야가 아니면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들 읽으셔 가지고 속도도 좀 나시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경제 경영 도서라든지 또는 인문학 책이라든지 어 또는 AI와 관련된 IT 재테크 관련한 책들을 읽게 되면 그 허들이 딱 느껴져 가지고 '아 이거 언제 읽지? 아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걸 또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되나?' 막 이러시면서 부담감부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SNS도 많이 하시니까 이미 SNS 상에서 이런 것들로 짧게 짧게 숏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아 이게 그 말이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는 모두 어 보고서 흘려보내죠. 나에게 접목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콘텐츠를 우리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하는 시간과 그 콘텐츠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사실은 이 마케팅 책을 카피 책을 읽어 드리면서 한 번쯤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7 월부터 이제 2025 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잖아요, 딱 반으로 잘라서. 그러면 어 내가 무엇을 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독서 북토크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내가 팔 게 있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 나도 그러면 타인에게 뭘 팔아 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죄책감이 되게 생기시거든요. '내가 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지?' 이게 바로 돈 버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회사는 9 to 6에 매여 있고 앞뒤로 1 시간씩 빼면은 저희가 하루에 10 시간 이상을 직장 생활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버는 거는 아주 당연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팔 때는 그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있었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디자인의 그 상세 페이지에 접목을 할 때는 마케팅의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금씩 정말 시납으로 적용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정말 시간과 공임이 녹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요것들이 '아 그래. 언제는 한 번 언젠가 인스타에서 릴스에서 숏폼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어.' 들어본 거 좋아요. 그러면 들어봤으면 그거를 내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나는 무엇을 팔아볼까?'라고 조금 부정의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으로 좀 전환하시는 기회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팔지 막막할 때 읽는 카피책이라는 제목이 다소 긴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 책에서는 3 단계 카피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 책 제목도 되게 단순해요, 직관적으로. 그냥 카피책이에요. 카피라이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공식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서브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팔리는 문장에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이 작가가 토파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자, 마케터, 광고하는 사람, 그다음에 무언가를 파는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하는 팔리는 글 작성법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저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톰 올브라이튼이라고 그래 가지고 카피라이터가 뽑은 카피라이터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년 이상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굴지의 대기업의 카피라이터를 작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신박했던 거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되게 혼자 노는 걸 좋아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 전에 심지어 오래된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인 내향인인 거죠. 그리고 글을 쓰지 않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달리기, 자전거, 걷기, 정원 가꾸기, 게임하면서 일상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일의 방식, 돈, 여가 측면에서 자신이 열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한 프리랜서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프리랜서의 삶을 선택한 지 지금은 이제 20년 정도 된 거고요. 어느덧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저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바로 우측에 있는 내성적인 프리랜서 괜찮을까요? 이런 제목의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설명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카피 방식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만큼 쉽게 쓰여진 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뭔가를 팔아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업에서 만약에 뭐 회사에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또는 기획자로서 어떤 제안서를 낸다거나 그럴 때 이 책은 꼭 읽어 봐야 되는 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목차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3 단계라고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3 단계가 뭘까? 광고 카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3 단계. 제일 첫 번째 헤드라인만 보시면 돼요. 광고 카피 계획하기. 두 번째 광고 카피 작성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광고 카피 업그레이드하기. 요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예요. 그 안에 요렇게 자잘하게 꼭지를 나눠 가지고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획하고 작성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쏙 담아 두시고 제가 읽어 드리는 PPT의 내용을 보시면서
광고 카피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구나.'라고 오늘은 이해만 하고 가셨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카피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사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AI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I로도 숏폼이나 인스타 릴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카피라이트도 되게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쪼금이라도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퍼스널 브랜딩, 즉 내가 인스타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할 때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피플이 되는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온라인상에 나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대로 계시면 돼요. 그런데 뭔가 팔로워도 좀 늘리고 싶고 구독자가 좀 있어 가지고 나도 협찬도 좀 받아보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일을 의뢰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와 니즈가 있다면 조금 더 포지셔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서 쪼끔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어 현업에 계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프리랜서로도 또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그래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차를 보고 지금 제가 딱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하고 작성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뭘 팔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이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내세워 팔 것인가. 누구를 겨냥해서 팔 것인가. 그리고 그 겨냥해서 팔기 전에 그럼 나는 카피라이팅 작업을 브리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광고 계획하기의 첫 번째 단락의 주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2 단계에서는 광고 카피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헤드라인은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그 카피에는 어떤 유혹적인 비밀이 있고 그다음에 콜 투 액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소비자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콜 투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런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광고가 뭐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되고 '이 광고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요런 것들을 좀 그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 책의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은 책이고 372 페이지 분량의 책이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안에 그러니까 좀 '읽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외국의 사례들이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의 광고 카피들이 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만 모르시더라도 '아 이게 그 말이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읽어 보시게 될때 고런 것들을 광고를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재구성을 했고 그 목차에 따른 키워드 문장을 이렇게 두 줄씩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광고 카피를 계획한다고 했죠.
그 수많은 목차 중에 키워드를 추출한 게 무엇이냐? 카피라이팅의 본질은 팔기 위한 것. 요걸로 축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팔 수 있다. 요게 광고 카피 계획하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실질적으로 광고 카피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카피는 어떻다? 읽히는 문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공감에서 시작한다. 자,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 이거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감과 연결의 기술이다. 그리고 좋은 카피는 뭐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흔든다. 여러분, 좋은 카피가 아니더라도 먼저 결제 버튼을 누르시나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컨텐츠가 있으면 결제 버튼을 누르시나요? 분명히 그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구매를 일으킬 만한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기, 작성하기, 업그레이드하기로 이 책을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글을 잠깐 읽어 드릴 텐데요. 기획부터 작성, 퇴고까지 감동과 탄성을 만들어내는 3 단계 카피 공식을 담았대요. 근데 읽어 보니까 감동과 탄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00 가지가 넘는 카피 예시하고 광고 사진이 각각 실려 있어요. 고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품이 특별해지는 글쓰기 공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도표하고 일러스트가 간간히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쪼끔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런 마케팅 책에 사실은 실전 예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실전 예제 챕터가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것과 접목해서 국내 사례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예제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콜 투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은 팔리는 카피를 위한 실전 연습이라는 코너가 있어 가지고 그 팔리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돋보이는 방법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운다. 이게 출판사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책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 중에 이 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4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뭐다?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자, 일을 줄여 줍니다. 요건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이 많다라는 약간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어때요? 더 많은 자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3의 마법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선물하래요. 자, 요거는 나중에 예시도 나오는데, 일하고 놀고 싶다고요? 하루에 마스 초콜릿 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3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고 쉬고 놀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 초콜릿 바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게 리듬감을 선물하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 책에 나와요. 자, 세 번째. 팔리기 전에 고객의 상황에 공감하라. 아무런 방해가 없는 홈 오피스에서 일하세요. 되게 노멀하거든요. 근데 변환한 문장은 뭐냐? "내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명료한 언어를 써라. 자, 요구된 금액의 여러 장의 10 파운드 지폐 단위로 입력해 주십시오. 좀 어렵죠. 그러면
차지라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인출기에서는 10파운드 또는 20파운드 지폐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책의 핵심 내용 4 가지의 카피라이트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 캡션에 요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로 쓰고, 그다음에 3의 마법을 이용해서 리듬감 있게 쓰고, 그리고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쉽고 명료한 언어를 써야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오류를 범하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센치해지시거든요. 자기의 글을 쓸 때 굉장히 자기애에 빠지거나 또는 그 센치해지시면서 나는 하늘을 보고 또는 강을 보고 또는 숲길을 걸으면서 어 되게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공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록물로 작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콘텐츠에 누가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자, "반응을 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전혀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뭔가 나를 브랜딩하고 싶고 내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시고 콘텐츠를 만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잠시만요. 채팅 좀 볼게요. 네. 아, 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 부입니다. 1 단계. 광고 카피 계획하기. 제가 뭐라 그랬죠? 광고 카피라이팅의 본질은 팔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뭘 팔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카피라이팅 프로젝트는 판매하려는 상품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요런 형광펜을 좀 팔고 싶어요. 그러면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퍼스널 브랜딩으로 한다면 판매하려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짚어 줘요. 그 유형이 뭐가 있느냐? B2C가 있고 B2B가 있다라는 거죠. 자, B2C는 커스터머, 고객, 기업과 소비자. B2B는 기업과 기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상품 설명이 나와요. 그 상품의 예로 오렌지, 음료, 전자레인지. 자, 기업과 기업은 복사기나 지게차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자동차 보험도 있고 창문 청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요렇게 광고 유형 분석표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뭐든지 그걸 소비자한테 팔든 기업에게 팔든 상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판매하려는 상품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광고 목적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는 잡고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광고는 상품 자체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회, 행동, 기부, 지식이나 정보 등을 판매하듯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광고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지식을 판매하는 콘텐츠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고런 것들을 그 광고의 목적에 대한 개념으로 세우시고 광고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팔 것인가? 자, 광고 카피는 어떤 형태든 판매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팔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B2C 기업이 소비자에게 팔고 기업이 기업에게로 팔고 광고 대상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카피는 이 대상에 따라서 목적과 표현이 달라진다. 요 개념을 잡고 "카피라이팅을 시작해라."라고 여기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제품을 팔 거예요. 물건을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그것부터 질문하고 분석해서 가이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복잡하게 팔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굳이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휴지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휴지 말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제품을 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가장 흔한 생필품이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든 모든 제품을 광고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딥한 분석 질문 가이드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이 제품은 무엇인가? 제품의 용도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두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가?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벌써 다 짜는 거예요. 자,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뛰어나는가? 우월하거나 강력한 장점,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하는가? 소비자는 이 제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체품이 있는가? 없다면 없다면 왜 대체 불가능인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제품을 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구매 절차가 심플한지 복잡한지, 그다음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가 존재하는가? 자, 시장에서 이 제품은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 이게 기본형인지 고급형인지 프리미엄형인지 주요 경쟁 제품은 무엇인지 그 브랜드의 위치나 브랜드 규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기업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조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인지 잘 알려진 기업인지 그 기업의 이미지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삼성에서 나오는 비스포크 있죠. 그 브랜드는 어때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잖아요. 가격도 잘 서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이제 브랜드를 나뉜다면 이제 요즘에 스타트업에서 만든 그런 전자제품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걸 사려고 했을 때 이 제품이 삼성 비스포크보다 괜찮은가? CS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리뷰가 얼만큼인가? 이 기업의 이미지는 어느 정돈가? 이 기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기업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가? 요렇게 비교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쪼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비스는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가?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피드백 반영이 그러니까 고객이 피드백을 줬을 때 그게 반영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품 분석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를 팔 때 가장 간과하고 있는 그런 질문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질문이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희 회사가 전동공구 회사거든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그리고 광고 카피를 작성을 할 때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저희는 이 질문을 다 고민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지성으로 그냥 상품을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 제품의 특징은 브러쉬 리스고 배터리가 2 개고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얼마고 제품의 그냥 기본적인 스펙으로만 제품을 홍보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지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지를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홍보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5 페이지 작성할 상세 페이지가 10 페이지로 늘어나고 15 페이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다 소비자가 읽어 볼까요?" 네. 읽어 봐요. 심지어는 비교까지 하고요.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쿠팡에서 뭘 주문하셔 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쿠팡 라벨이 붙어 있어 가지고 "어머니 쿠팡에서 뭐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가지고 쿠팡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연세가 75 세이십니다. 요즘에 그만큼 모든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모두 보고 비교 분석하고 그러면서 콜 투 액션을 일으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제품 하나 구매할 때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그냥 지르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동 구매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구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비교 분석하고 리뷰 보고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가심비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지 고런 것까지 다 분석하시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기 전에 광고를 할 때 그중에서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런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질문 가이드가 이 책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꼭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피라이팅 브리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브리프가 뭐지? 그러면 요거는 광고 문구를 작성하기 전에 아까 전에 질문지가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고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핵심 문장을 추출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쓸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정리한 핵심 정보 문서 요거를 카피라이팅 브리프라고 합니다. 자, 브리프는 카피라이터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이라고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자, 광고, 마케팅에서의 브리프는 광고주 혹은 여기선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등에게 무엇을 만들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요약 지시서예요. 오늘 저기가 안 들어오셨네. 해피홈 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사례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영상하고 이미지 자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의뢰했던 분이 해피홈 님이셨는데 어 이 브리프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가로로 몇 장, 그리고 세로로 몇 장, 영상, 그다음에 가로, 세로 몇 장씩, 그리고 음성 파일, 소리 파일이 제가 필요해 가지고 고런 것들을 제가 다 브리프를 해 가지고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제가 받아 가지고 음 그걸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든 사례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때 레퍼런스까지 같이 드리거든요. 촬영은 이 정도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컨셉으로 찍으셔야 되고 거리는 어느 정도 주셔야 되고 요런 것들을 제가 오더를 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기획 제작의 출발점이 목표가 뭔지, 내가 이런 영상이 필요한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거를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리고 어떤 매체에 쓸 것인지, 그거를 뭐 유튜브에 쓸 것인지 아니면은 릴스에 쓸 것인지, 그래서 그걸 딱 요점만 담아서 공유하는 문서, 그 브리프를 제가 드렸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기획 담당자, 즉 카피라이트를 쓰는 사람이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업의 제품이든 의뢰를 받은 사람의 그 제품에 관해서 브리프를 꼭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요약 지시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내가 명료한 좋은 카피라이트 문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엔 이렇게 나와요. 계획이 디테일할수록 실행은 완벽해진다. 자, 브리프는 여기서 이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기는 캡처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작업하는 광고 카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그게 뭐야? 제품, 베네핏. 여기서는 책에서는 리더라고 하는데 그 리더가 사실은 어 타겟 오디언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광고 카피를 작성하느냐. 근데 그 리더라는 말이 그냥 그 어떤 집단의 리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 이끄는 사람, 요 정도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타겟 오디언스라고 제가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 20 대를 겨냥할지 아니면 명상을 하는 사람을 겨냥할지 아니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을 겨냥을 할지 그 겨냥을 해서 광고 카피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그게 타겟 오디언스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게 위에 세 가지거든요. 그것들이 구축이 되면 이제 헤드라인은 어떻게 작성하고 콜 투 액션은 어떤 거고 그 안에 창의성과 어떻게 설득하고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연관성은 무엇이 있으며 그들의 심리를 어떻게 건드려야 할 것인가가,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바로 이렇게 그 PPT를 만들어 드렸고요. 계획이 디테일할수록 실행은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잡을 하지 않는 이상 퍼스널 브랜딩에 이거를 접목하기가 선생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 보세요. 이걸 하셔 가지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이 카피라이팅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리프를 통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설계를 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가 모두 이 안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프는 완성본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기획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곧 전략 수립이다. 라고 이 책에서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정의와 관련된 예시라든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도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를 팔 때 그냥 '아 이거를 그냥 잘 팔아 볼까? 요거를 요렇게 올려 볼까? 사진을 잘 찍어 볼까?' 이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에서 찍고 측면에서 찍고 뒷면에서 찍고 45 도로 기울여서 찍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진을 찍고 그것도 다 영상으로 변환하고 그러면서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 즉 제품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30% 이상 끌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이 광고 카피 계획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퍼스널 브랜딩에 예를 들어 책을 여기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을 할 때 그냥 한 권의 책을 읽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거를 "아 이 책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리뷰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 책을 읽고 뭐가 좋은 건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도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뭐가 있느냐. 이번 달에 읽을 책 해 가지고 언박싱하는 그 책 영상들을 되게 많이 만들죠. 그리고 한 권이 아니죠. 최소 5권 이상 막 받아요. 그리고 막 배송 과정에서도 막 박스가 빠개지고 물에 젖은 거 그런 거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만의 독서 방식을 다 오픈해요. 줄 치면서 읽는 거 또는 발췌독하는 거 또 어떻게 읽어야지 효율적으로 읽는지 우리가 다음 달에 초대할 분 같은 경우는 매핑 독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 콘텐츠 하나로 인플루언서에서 사업가로 변신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별 5 개짜리 리뷰 많은 책들을 쏙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돈 잘 버는 책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큐레이션하는 책들이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분들이 그냥 소개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카피라이팅 브리프를 한 후에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봐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읽은 인생책, 그리고 한 달 동안 읽은 책, 그다음에 앞으로 재독할 책, 그다음에 어 마케팅 도서 해서 돈 잘 벌 수 있는 책 5권 뭐 이런 식으로 어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음 경제 경영 도서에서 필수로 읽어야 되는 책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어떻게 큐레이션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내가 소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카피라이팅 브리프 작성하는 거 한 번쯤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광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내 콘텐츠는 광고를 콘텐츠로 바꿔 보세요. 내 콘텐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누가 이걸 보고 왜 행동하게 되는가? 제가 소연 쌤이 소개한 책을 보고 그걸 사고 싶어야 되잖아요. 읽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 인플루언서들은 그래요. 그 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출판사에서 협찬을 받고 그걸 보고 소비자들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니즈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효과적인가? 요거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계획하는 게 다 끝났어요. 아, 계획은 질문지가 저렇게 있고 그거를 한번 써 보고 내 컨텐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 계획 안에는 판매 전략부터 해서 다양한 질문지를 쪼끔 더 딥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리를 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 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광고 카피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읽히는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읽고 싶지 않고 너무 뻔한 얘기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읽히는 문장은 어떤 거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문장은 공감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좋은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는가? 그다음에 문장력보다는 공감과 진심이 통해야 된다. 그리고 타겟팅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가서 와닿는 그 표현력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만 인풋을 계속 줄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이 책의 목차의 흐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요. 눈길을 사로잡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쵸? 우리가 책은 많이 읽지만 어떤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을 만들라고 하면 100 이면 100 다 못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대로 방법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광고의 시작과 끝은 강력한 헤드라인에 있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 자, 광고 카피의 시작은 시작에 위치한 짧은 문구나 또는 문장이에요. 자, 그 예가 뭐냐? 광고 슬로건, 포스터 문구, 이메일 제목, 블로그의 제목, 웹페이지의 타이틀이에요. 요러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여러분들 블로그 다 해 보시니까 강력한 헤드라인이 제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조건이 무엇이냐?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혜택을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핵심 혜택이에요. 요거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독자, 타겟팅이 무엇을 얻는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과 기억을 자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끄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후 베네핏을 차차 공개하는 전략을 펼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질문형 헤드라인도 써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인스타 릴스에서 마케팅 교육을 하시는 분들 쇼츠로 바이럴이 돼 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제가 일례로 숏만 연구소라고 쇼츠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정말 그 신박한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안에 1 만이 되고 지금은 뭐 6 개월이 채 안 됐는데 10 만이 넘었더라고요. 거기에 마케팅의 필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질문형 후크. 고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답을 하고 싶거든요. 자, "예, 아니요."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동의와 몰입을 아주 쉽게 해요.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주는 질문은 효과가 더 큽니다. 자, 이게 바로 광고 카피를 작성하는 그냥 스킬인 거예요. 자, 앞에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은 무엇이냐? 명분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이유는 근데 정보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통찰력을 갖게 해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 이 물건, 이 제품을 갖고 나서 이 콘텐츠를 내가 소비하고 나서 수준 높은 이해를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품게 돼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도 요즘 우리가 강의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속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강의도 콘텐츠고 판매를 하는 콘텐츠이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그 홈쇼핑 방송처럼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는 이걸 하게 되면은 정말 쿠팡 파트너스에서 돈을 막 수십만 원씩 벌게 될 거라고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판매 마케팅이 내가 수준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수익을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면서 그 카피라이팅의 명분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저희가 혹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참신함을 강조하여서 신제품, 지금, 소개, 발견, 좀 더 알아보세요 등등등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나 아직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면은 얼리 어댑터들은 먼저 구매하고 싶잖아요. 자, 고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인 카피가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키의 Just Do It이에요. 행동을 직접 유도하죠. 자, 그래서 헤드라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분석 포인트는 요렇게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대상 독자가 누구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타겟팅이 누구냐인지. 그리고 이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헤드라인이 감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베네핏을 전달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지만 어 그 문장 안에 녹아들어야지만 콜 투 액션이 일어난다. 요게 바로 그 구매 전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복잡해. 뭐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장에 그게 다 녹아내려서 그걸 다 때려 박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소비자에게 다가갔을 때 어느 하나의 그 메시지로 정착이 될 수 있다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는 고착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계획하고 작성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홀리듯 끝까지 읽게 되는 카피의 비밀. 여러분들 인스타 릴스나 숏폼을 보시게 되면 정말, 정말 우리가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거나 또는 내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검색했던 것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걸 보면서 그냥 홀리듯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카피를 계속 읽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비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성의 순서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팔 거야.
그런데 그 파는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그런데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 설립에서는 계획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브리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계획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아이디어 정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은 강렬하게. 자, 타겟 오디언스. 아까 전에 리더라고 말씀드려서 이 책에서는 리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더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광고 카피를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핏이 뭔데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냐고. 소비자는 그걸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도표가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도표인 거예요.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프닝에는 이 제품을 가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스토리가 구구절절 설명이 돼요. 그래서 "너가 이 제품을 샀을 때는 이런 이익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주장과 이유, 근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콜 투 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도표를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되시고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제를 하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는 내가 쪼금 비싼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요즘에 가장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짐벌이거든요. 근데 짐벌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짐벌 속에서도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짐벌을 가지고 내가 가성비와 가심비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정말 뚫어져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니까 고런 것들을 구매할 예산이 도달하기 전까지 제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신뢰가 많이 가는 거는 바로 리뷰입니다. 실제 고객들의 리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매 전환율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홀리데이 끝까지 읽게 되는 카피의 비밀은 어 결국에는 베네핏이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지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작성 틀은 무엇이냐? 아이다 공식 개념이 107 페이지에 나와요.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약자예요. 뭐냐?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유도하고 욕구를 자극하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팔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 공식 개념을 챗GPT에 넣으셔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추출해 보세요. 내가 팔고 싶은 게 형광펜이야. 그러면은 그 형광펜의 네이밍도 내가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아 그걸 마음대로 못 짓겠어.' 그럼 챗GPT에게 지어 달라 그래. 그래서 고걸 가지고 아이다 공식 개념을 접목시켜서 메시지를 구성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바로 카피 작성하는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꼭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지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인지하는 거죠. 그게 114 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 카피는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 인지, 제품 인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지 단계에서는 정비 규제가 곧 시행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공감을 이끌어내죠. 자, 앞으로 어 민생 소비 쿠폰 그 정부에서 바로 곧 시행됩니다. 준비되셨죠? 요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해결책 인지. 제품이나 솔루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자, 제품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벌, 내가 그걸 통해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해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제품 인지 단계. 브랜드나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고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자, 지금 신청하시면 원가의 10% 이상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조적인 내용은 설명이 필요한 상품, 정보 제공형 서비스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독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카피라이팅 전략.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후크 메시지에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인스타 릴스에서 뭐뭐 하는 방법, 3 가지 방법, 숫자 카피, 그다음에 3의 법칙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 보자고요. 자, 목록형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5 가지 기능으로 식사를 간편하게,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이유. 5개에서 7가지의 정보가 인간의 기억에 가장 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지 밀러의 마법의 숫자 7 이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정보 위주로 숫자에 맞춰서 나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많이들. 그리고 복잡한 정보를 쉽게 기억시키기 위한 정리 포맷이에요. 자, 요 부분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몇 가지 방법 내 콘텐츠에 적용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해 보고 싶어요. 퇴근할 때 가장 빨리 회사를 탈출하는 3 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자, 가장 빨리 뛰쳐나가는 5 가지 방법. 요즘에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의 법칙. 구조화된 카피 작성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 심플하지만 강력한 3 요소 구조가 있대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Before and after. 자, 문장 비교로 안정감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상세 페이지의 내용이 요게 있었죠. 비포는 이 영국의 그 초콜릿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인가 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마스 초콜릿이 영국의 초콜릿인데 전에 그러니까 비포는 "일하고 놀고 싶다고요? 하루에 마스 초콜릿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게 전이라면 그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라인 맞춰 가지고 3 가지 구조로 해서 "일하고 쉬고 놀고 싶다고요? 하루에 마스 초콜릿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점은 3개 이상을 넣으면은 무거워질 수 있으니 "삼박자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요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아라. 카피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무 공식처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자연스럽게 녹여라." 요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이걸 보시다 보면 '아 정말 문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렵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고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무언가를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라도 불완전한 컨텐츠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보면서 수정하고 변환시켜서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숫자 카피형으로 썼다고 하면 또 다른 날은 3의 법칙을 이용해서 넣어 보기도 하고 요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이 책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피라이팅 전략을 한 번씩 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행동을 유도하는 카피 구조를 만들라고 130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늘 말하는 콜 투 액션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던 리더, 타겟을, 소비자를 행동하게 만드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뭐뭐라고 적으면 뭘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요. 그게 이거예요.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어 뭐 "카피라고 뭐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매니챗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채팅을 그러니까 댓글을 입력하면 바로 그 팔로워에게 자료가 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쏴주는 국내 플랫폼도 있는데 제가 잠깐 이름은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콜 투 액션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 중심, 감정 중심, 행동 중심 흐름으로 전환을 시켜라. 지금까지의 정보 제공에서 명확한 행동 촉구로 연결되는 문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행동을 유도하는 카피 구조다. 되게 쉬워요. 이미 우리가 인스타에서 많이들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로 풀어 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내가 하고 있는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숫자와 구조를 활용한 제목은 기억력과 주목도를 높입니다. 단계별 설명은 복잡한 개념이나 구매 흐름을 쉽게 전달합니다. 3의 법칙은 핵심을 압축해서 전달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콜투 액션은 리더, 소비자, 타겟팅, 듣는 사람에게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요거를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 시간 10 분이 지났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할애된 게 많고 더 두꺼워요. 1 부와 2 부를 합쳐 놓은 것보다 3 부의 내용이 더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발췌독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과 작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업그레이드는 계획과 작성을 한 이후에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 안에 넣으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광고 카피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과 연결의 기술이다. 그리고 좋은 카피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흔들어낸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제가 10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광고 카피의 핵심 요소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 안에는 베네핏이 또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창적인 광고 카피의 역할은 150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할 때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락스가 다 떨어졌어. 화장실 청소하는 게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 락스를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문제 해결이 숨어 있는 거예요. 콜 투 액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3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 아이다 구조. attention, interest, desire, 그다음에 또 뭐였죠? A 뭐였어요? 액션.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한 번씩은 꼭 해 보세요. 아이다 구조에서 마지막 행동 유도 단계 콜 투 액션을 강조해라. 자, 그래서 실전 연습은 어떻게 나온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베네핏 주는 일을 스스로 설득하는 문장을 작성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이걸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뭐냐? 문제 해결형 사고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품을 정글이나 우주에서 사용한다면 이라는 문장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시가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 거품기 아시죠? 그 제과제빵사가 쓰는 거품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그렇게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믹서는 편리한 주방 가전이 아니라 그걸 요리사의 비밀 병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는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요리사가 될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요리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니즈를 자극한다는 거죠. 생각의 관점인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 안에는 편리함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거는 디폴트야.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가는 베네핏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른 각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고 삐딱하게 보고 여러 각도로 브리프 단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새로운 조합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하라.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성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창의성이란 그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음. 일곱 번째, 은유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은유로 지급법과 유추법을 사용해서 이 제품을 설명할 목적으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세련된 카피라이트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덟 번째, 긴장과 통합의 균형을 맞춰라. 대조시켜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차는 작아, 개성은 커. 그런 차 중에 뭐가 있어요? 미니 쿠퍼가 있죠. 차 되게 작잖아요. 근데 개성은 어때요? 이효리가 타고 나면서 더 막 바이럴이 돼 가지고. 예. 개성 있는 차 중에 하나죠. 자, 아홉 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홉 번째. 충격과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카피. 이 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광고 카피가 나오긴 해요. 희귀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영국 해리슨 펀드 자선단체의 광고예요. 근데 거기에 첫 카피라이팅이 뭐냐면 "차라리 내 아들이 암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이죠. 전 그거 보고 좀 '이게 광고 카피였어?' 라는 생각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을 그 승인을 받고 올린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이따가 한번 캡처해서 보내 봐 드릴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열 번째는 "숨은 의미를 찾는 쾌감을 선사하라." 이건 소비자에게 재미를 주는 거죠. 그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J&B 위스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JB가 여기에 보면 징글벨에 JB가 빠졌어요. 근데 텍스트에 잉글스처럼 일부 글자를 지움으로써 수수께끼처럼 만드는 광고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워딩이 뭐가 있느냐. "JB가 없는 휴일은 제대로 된 휴일이 아니죠." 라고 나와요. 되게 위트와 유머가 적절히 배합이 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쳐 보세요. 그 백설의 1분 링이라고 육수 코인이 있거든요. 고거를 그 차주영하고, 아 차주영이 맞나? 차주영하고 그 다른 남자 배우하고 그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아 너무 웃겼죠. 네 맞아요. 자, 돌고래 유괴단 광고는 그 돌고래 유괴단 광고가 리스트업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거 한 번씩 다 보세요. 마동석도 나오고요. 이병헌도 찍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배우들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광고를 검색하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수학인 거죠. 돌고래 유괴단 광고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아요. 독특해요. 갑자기 막 코인인데 차주영이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맞아요. 변요한 배우였어요. 네. 그 제품을 팔기 위한 게 맞는지 의심이 가죠. 근데 잘 팔린대요. 이게 독특해요. 좀 약간 뭐랄까 4 차원 같은 그런 광고거든요. 근데 호기심을 자극해요.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변요한이 막 횡설수설해요. 그러다 쫓겨나요. 처음에는 변요한이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차주영이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백설 1분 링이 쫓겨나요. 선생님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정말 황당하게 그 육수 차량이 강에 빠졌는데 그 육수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코인 링이. 그래서 그 강이 사골 육수 강이 돼 버려요. 정말 한 번쯤은 꼭 보세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전과 여운을 남기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면서 그 백설 코인 1분 코인 링을 각인시켰던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쾌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나 감정의 파동을 통해서 강하게 각인시키는 방식이 아주 돋보였던 광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된 광고는 어디에 접목하는 게 있느냐? 구장에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리더, 타겟 오디언스가 의미를 찾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감정을 자극해 기억에 남게 하라는 전략이에요. 그걸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고래 유괴단 꼭 한번 보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결국엔 기억에 남는 광고는 소비자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고래 유괴단 광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는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팔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하셔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무식하게 축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선생님 여기까지예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책 읽어 드리는 자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상품을 기획하시고 뭔가를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의 카피라이팅 작성법을 잘 공부하셔서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공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 잘생긴 아들도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료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